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대한 기출 문제를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시면서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더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대한은 2000X1년 고정 예산, 이 고정 예산이 목표치라고 했잖아요. 목표치인 고정 예산하고 실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 하고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매출, 변동원가, 공원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 자, 고정예산 10,000개, 판매량 10,000개. 이 말은 처음에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은 몇 개다? 10,000개다 이 말이에요.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은 10,000개다. 근데 실제로는 몇 개 팔았다? 12,000개 팔았네요.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자, 일단 기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을 보니까 고정예산, 목표로 했던 고정예산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개당 판매 가격을 얼마를 목표로 했을까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은 50만 원 나누기 10,000개니까 한 개당 판매 가격은 당연히 50원을 목표로 했겠죠. 계산해 보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원가에 자, 변동 제조원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변동 매출원가입니다. 그죠? 변동 매출원가입니다. 자, 25만 원, 5만 원 하면 변동원가가 총 30만 원이에요. 자, 그럼 변동원가 30만 원을 목표로 했다. 근데 10,000개 판매하는데 30만 원이니까 한 개당 변동원가는 30원을 당연히 목표로 했겠죠. 그리고 공원이익 20만 원 목표,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20원을 목표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자, 이 보면 4만 원, 고정원가 4만 원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 16만 원을 목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정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결과가 나와 있죠. 근데 실제 매출액은 62만 4천 원이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변동원가를 보면 이 두 개를 합산하면 실제 변동원가는 44만 4천 원, 44만 4천 원의 실제 변동원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원이익은 18만 원, 18만 원만큼이 공원이익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정원가는 이 두 개 합산하면 4만 4천 원, 4만 4천 원만큼의 실제 고정원가가 발생했죠. 그래서 실제 공원이익은 13만 6천 원, 실제 영업이익은 13만 6천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자, 판매량은 실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은 16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실제 영업이익은 13만 6천 원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목표로 했던 것보다 감소했네요. 영업이익은. 그러면 분명히 이 사이에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것을 분석해서 차이 분석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 보고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식회사 대한의 경영자는 2000X1년도 실제 판매량이 고정 예산 판매량보다 20% 증가했으나 10,000개에서 12,000개 증가한 걸 말합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15% 감소했다. 감소했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했고요. 자, 주식에 대한은 2000X1년도에 12,000개를 판매할 수 있는 용량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이게 CPA 문제, 기출 문제인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 조업도 차이 얼마 유리해.
변동 예산 차이, 뭐 얼마 유리 분리, 그다음에 매출 가격, 판매 가격 차이, 뭐 얼마 유리 분리, 고정 원가 소비 차이, 이거는 이제 고정 원가의 이제 예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와 예산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얼마 유리 분리, 고정 예산 차이 또는 종합 예산 차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종합 예산 차이에 얼마 유리 분리. 자, 이게 나와 있죠. 우리가 유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 보고서를 배울 때 나왔던 그 차이들입니다. 자, 그거를 한번 자, 하나하나 보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목표로 했던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원이었고 목표로 했던 단위당 변동 원가는 30원이었고 그래서 목표로 했던 단위당 공원 이익은 20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잘 생각하시고 자,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차이를 분석할 때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결과. 실제 판매량은 12,000개, 매출액 62만 4천원, 변동원가 44만 4천원, 공원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까지.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고정예산, 이게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거예요.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거. 그죠? 자,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 10,000개, 목표로 했던 매출액 50만원, 변동원가 30만원, 보원이익 20만원, 고정원가 40만원,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 16만원. 자, 이 가운데 이제 뭐가 올까요? 이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변동예산. 근데 이 변동예산에서는 성과평가를 할 때의 변동예산은 뭘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실제 판매량 12,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원가 이런 것들은 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고정 예산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50원이었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변동 원가는 30원이었잖아요.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공원 이익은 그래서 20원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고정 예산에 있었습니다. 자, 요 단위당 자료는 고정 예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판매 수량에 대한 자료는 실제 판매 수량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50원 곱하기 12,000개 60만 원. 그다음에 30원 곱하기 12,000개 36만 원. 결국 단위당 공원이익 20원 곱하기 12,000개니까 24만 원이겠죠. 자, 그다음에 고정원가입니다.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단위당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변동예산과 고정예산이잖아요. 변동예산과 고정예산에서 차이가 있는 건 뭐가 차이가 있다? 조업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판매 수량 10,000개, 12,000개. 나머지 단위당 자료는 변동예산, 고정예산 다 같아요. 그죠? 조업도의 차이만 있다. 근데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차이가 있어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고정원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정예산에 있는 총액, 4만 원의 총액 이 고정원가는 변동예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왜? 조업도의 변화가 있어도 고정원가는 그대로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고정원가니까 4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변동예산상의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올까? 20만 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매출액의 차이 있죠? 60만 원과 62만 4천 원의 차이. 이 차이가 금액으로는 2만 4천 원만큼 예산보다도 실제로 매출액이 더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 변동 예산과 실제 결과하고의 차이는 오로지 판매 단가의 차이입니다. 그죠? 오로지 판매 단가의 차이예요. 판매 수량은 12,000개, 12,000개 같고
판매 단가 때문에 24,000원만큼의 매출액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매출 가격 차이입니다. 매출 가격 차이. 24,000원의 매출 가격 차이는 24,000원의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매출 가격 차이를 우리가 분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매출 조업도 차이를 한번 보죠. 매출 조업도 차이는 공원이익의 차이다. 변동 예산의 24만 원과 고정 예산의 20만 원. 이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단위당 공원이익은 여기도 단위당 공원이익이 20원이고 여기도 단위당 공원이익은 20원이에요. 똑같은 걸 지금 적용하고 있다. 근데 뭐만 차이가 있다?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은 10,000개였는데 실제 판매 수량은 12,000개로 증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공원 이익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금액은 4만 원만큼의 유리한 차이다. 왜? 실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으니까 매출 조업도 차이는 일단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4만 원만큼. 자, 이게 바로 매출 조업도 차이는 4만 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고정 원가를 한번 보죠. 고정 원가는 고정 예산이나 변동 예산이나 어차피 4만 원으로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생한 거는 44,000원이에요. 그죠? 44,000원이다. 그럼 이 차이는 결국 얼마의 차이다? 4,000원만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처음에 생각보다 고정 원가가 더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다 이 말이에요. 4,000원만큼의 불리한 차이다. 자, 이 차이는 고정 원가의 소비 차이 또는 예산과 실제의 차이이기 때문에 고정 원가의 예산 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정 원가의 차이 같은 것은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에서 차이 분석을 할 때 그때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했잖아요. 자, 그때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에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이런 게 나왔었죠. 그죠? 자, 이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 보고서에는 조업도 차이는 포함되지 않아요. 조업도 차이는 포함되지 않고 그 예산 차이만 성과 평가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바로 4,000원 불리한 차이다 이 말이에요. 불리한 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 영업이익과 변동 예산의 영업이익의 차이가 64,000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이 예산보다도 실제로 영업이익이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64,000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건 무슨 차이다? 이건 변동 예산 차이다. 그 다음에 실제 영업이익 13만 6천원하고 고정 예산의 16만 원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자, 이걸 우리가 고정 예산 차이 또는 종합 예산 차이라고 부르는데 목표로 한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줄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 금액은 24,000원의 불리한 차이다. 이 말입니다. 불리한 차이다. 자,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자, 이 변동 예산 차이, 고정 예산 차이를 설명을 할 때 고정 원가가 실제와 예산이 같다면 그러면 그 변동 예산 차이, 고정 예산 차이는 그냥 공원 이익 차이로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정 원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고정 원가하고 예산상의 고정 원가가 지금 차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변동 예산 차이, 고정 예산 차이는 영업이익 차이로 계산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차이로 계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보기를 보면 매출 조업도 차이는 4만 원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변동 예산 차이는 84,000원 불리하다. 64,000원 불리하다. 변동 예산 차이는. 자, 매출 가격 차이는 24,000원 유리, 고정 원가 소비 차이는 4,000원 분리, 고정 예산 차이는 24,000원 분리.
자,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상호 대체 가능한 제품 P와 Q 두 가지 종류만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2000X1년 회계연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P하고 제품 Q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산상의 판매 수량 먼저 보죠. P와 Q는 P는 800, Q는 1200. 그러면 총 판매 수량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건 2000개 목표로 했어요. 그죠? 처음에 목표로 한 건 2000개 목표로 했고, 비율로 보면 800대 1200이에요. 800대 1200. 비율로 보면 2000개 중에 800개면 비율로 보면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 6. 4대 6의 비율이다 이 말입니다. 비율로 보면 4대 6의 비율. 총 판매 수량 2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된 건 보니까 P는 500개, Q는 2000개, 합계 2500개를 실제로 팔았네요. 그리고 그 비율을 보면 500대 2000 아닙니까? 500대 2000. 자, 500대 2000입니다. 자, 그러면 또 비율이 바뀌었죠. 비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자, 총 판매 수량은 2000개에서 2500개로 총 판매 수량이 증가했죠. 그러면 총 판매 수량의 증가다 그러면 매출 수량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났을 거예요. 매출 수량 차이. 총 판매 수량이 커졌으니까. 그죠? 총 판매 수량은 이제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은 원래 목표로 했던 비율은 4대 6이었는데, 4대 6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실제 비율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의 차이 때문에 또 배합 차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보면 예산상의 판매 가격은 50원, 그 다음에 Q는 20원. 실제 판매 가격은 55원, 18원. 그러니까 P는 5원만큼 실제 더 비싸게 팔았고요. Q는 오히려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싸게 팔았습니다. 실제로는. 자, 원가를 보면 처음에 표준 변동 원가는 3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2원에서 변동 원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가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Q는 처음에 예상했던 표준 변동 원가보다는 실제 변동 원가가 더 적게 발생했습니다. 원가가 더 적어졌고 여기는 원가가 더 커졌고, 가격은 P가 더 5원만큼 더 비싸게 팔았고 여기는 2원만큼 더 싸게 팔았고, 그리고 배합이 바뀌었고, 총 판매 수량은 처음 예상보다도 더 많이 팔았고, 자, 이런 차이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냐? 자, CPA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판매 수량의 비율, 실제 배합은 P와 Q가 500대 2000이었습니다. 요거는 2대 8이다 이 말이에요. 2대 8. 그 퍼센트로 하면 20%, 80%. 2대 8의 비율로 판매가 됐다. 실제 총 판매 수량은 2,500개. 자, 예산상의 판매 수량 비율은 예산 배합 P 대 Q는 자, 800대 1200, 자, 4대 6입니다. 자, 그래서 예산상의 총 판매 수량은 2,0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2,000개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팔았죠? 그 매출 수량 차이는 당연히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발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합은 원래 처음 생각은 4대 6이었는데 2대 8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2대 8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P는 더 적게 팔렸고 Q는 더 많이 팔렸어요. 실제로.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겁니다. 이거는 자, 공원이익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원이익이 더 큰 제품이 더 많이 팔리면 그러면 배합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공원이익이 더 적은 것이 더 많이 팔려버리면 그때는 배합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발생해요. 자, 그걸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봅시다. 자, 변동 예산, 실제 배합. 고정 예산은 예산 배합. 자, 그러면 실제 배합으로 함께 계산해보자. 근데 실제 배합인데 여기 SP 가격과 변동 원가는 다 목표로 했던 SP, SV, 목표로 했던 가격, 목표로 했던 표준 변동 원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SP, SV. 그러니까 예산상의 가격, 예산상의 표준 변동 원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50 빼기 30, P 곱하기 500단위. 그럼 공원이익은 10,000원. 20 빼기 16 그러면 2,000단위. 공원이익은 8,000원 하면 18,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죠. 50 빼기 30에 목표로 했던 판매량은, 자, 여기는 이제 800개였어요. 16,000. 20 빼기 16에, 자, 1,200개였습니다. 4,800 하면 여기는 공원이익의 합계가 2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매출 조업도 차이, 전체 매출 조업도 차이는 2,8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매출 조업도 차이는 2,800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변동 예산, 예산 배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자, 50 빼기 30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체 수량, 판매 수량이 지금 2,500개 아닙니까? 전체 판매 수량은 2,500개인데 이 2,500개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에 예상했던 이 4대 6의 비율이 유지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에요. 4대 6이니까 0.4, 0.6 아닙니까? 그럼 P는 공원이익이 20,000원이 됐을 것이고 Q는 공원이익이 0.6이니까요. 공원이익이 6,000원이 됐을 것이고 그 공원이익의 합계는 26,000원 됐을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자, P는 공원이익 20원입니다. 단위당. Q는 공원이익이 한 개당 4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원이익이 어떤 게 더 큽니까? P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P가 많이 팔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Q보다도 P가 더 많이 팔리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한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P는 생각보다도 더 적게 팔렸어요. 그죠? P는 생각보다 더 적게 팔렸습니다. 근데 Q는 생각보다도 더 많이 팔렸어요. 비율이. 여기는 이제 2대 8이었잖아요. 2대 8. 여기는 지금 4대 6이잖아요. P는 생각보다 적게 팔리고 Q는 생각보다 많이 팔린 거예요. 배합상으로. 그러니까 비싼 게 적게 팔리고 싼 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배합상으로는 불리한 차이가 당연히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6,000원 공원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18,000원밖에 공원이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출 배합 차이는 8,0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수량으로 보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건 800개, 1,200개 해서 합계 2,000개였잖아요. 목표로 했던 총 판매 수량은 2,000개인데 실제로는 2,500개를 팔았죠. 그러니까 매출 전체 총 판매 수량 자체는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이익은 그것 때문에는 공원이익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 수량 차이는 5,200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자, 매출 배합 차이 8,000원 분리, 매출 수량 차이 5,200원 유리. 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주식회사 대한은 2000X1년 실제 결과와 고정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료를 작성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처음 우리가 봤던 그 문제하고
문제에서 나왔던 그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고정예산 실제 결과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형식이 비슷하죠. 물론 숫자는 다릅니다만은. 자, 판매량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건 25,000개인데 실제로는 3만 개로 늘어났어요, 지금. 판매량은 실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증가했다. 초과해서 달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 목표로 했던 영업이익은 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은 34만 원으로 오히려 6만 원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은 목표 초과 달성인데 영업이익은 목표에 못 미쳤어요. 자, 그런 결과가 났다. 자, 앞에서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의 대안은 2000X1년 시장 규모를 25만 단위로 예상을 했답니다. 예상을 했던 시장 규모는 25만 개였어요. 근데 실제 시장 규모는 40만 개로 집계됐답니다. 그럼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규모는 25만 개에서 40만 개로 무려 15만 개만큼의 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단 말이에요. 시장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 차이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다. 시장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 말이에요. 자, 주식회사 대안은 2000X1년도 실제 판매량이 고정 예산 판매량보다도 증가했다. 아까 우리 확인했죠?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 이를 위해서 매출 가격 차이,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CPA 시험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복수의 제품이 지금 안 나오죠. 복수의 제품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복수의 제품이라는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단일 제품이다. 단일 제품이니까 당연히 배합 차이와 같은 것은 없어요. 그죠? 배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출 수량 차이인 겁니다. 수량 차이. 그래서 이 수량 차이를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로 한번 나누어서 분석을 해봐라는 거예요. 자,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봅시다. 자, 실제 판매 수량 3만 개인데 매출액이 156만 원이었으니까 자, 실제 판매 가격은 52원이었을 겁니다. 실제 판매 가격. 변동원가는 지금 이 두 개 합하면 자, 111만 원이죠. 111만 원. 그런데 판매량은 3만 개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37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단위당 공원이익은 15원. 그죠? 그 다음에 고정 예산상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은 자, 125만 원의 매출액 2만 5천 개의 판매량이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지금 50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에 팔았다? 52원에 팔았네요. 더 비싸게 팔았네요. 그 판매 가격에서는 유리한 차이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자, 변동원가를 보니까 처음에 목표로 했던 표준 변동원가는 3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7원이었죠. 변동원가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원가가 더 크게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공원이익은 단위당 20원이었는데 목표로 했던 공원이익이 단위당 15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보자 이거예요. 자, 앞에서 자, 이번에는 그 판매 가격 차이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앞에서 판매 가격 차이를 공원이익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공원이익의 차이로 구할 때 그때는 실제 판매 가격에다가 표준 변동원가를 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판매 가격과 표준 변동원가를 이용해서 자, 공원이익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예산, 고정예산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판매 가격은 아까 52원이었어요. 표준 변동원가, 처음 목표로 했던 표준 변동원가는 30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곱하기 실제 판매 수량은 몇 개? 3만 개. 그래서 공원이익은 66만 원. 자, 변동예산은 자, 표준 처음에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은 아까 50원이었죠? 표준 변동원가는 30원. 자, 판매 수량은 실제 판매 수량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3만 개. 그럼 공원이익은 60만 원. 그 다음에 고정예산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똑같은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목표 판매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25,000개. 그래서 공원이익은 50만 원. 자, 그래서 공원이익으로 우리가 쫘르륵 지금 봤단 말이에요. 자, 그 차이를 보면, 자, 이 차이가 뭐다? 판매 가격 차이다, 이 말이에요. 판매 가격 차이. 6만 원의 유리한 차이. 그러니까 이 차이는 결국은 원래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은 50원이었는데 52원으로 더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 가격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차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차이는 매출 조업도 차이입니다. 매출 조업도 차이인데, 매출 조업도 차이고, 근데 이 경우는 복수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조업도 차이가 그 매출 수량 차이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그래서 10만 원의 유리한 차이가 매출 수량 차이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매출 수량 차이를 이제 시장 점유율 차이와 그리고 시장 규모 차이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를 분석하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50원 빼기 30원, 자, 변동예산입니다. 변동예산의 공원이익이에요. 자, 실제 시장 규모, 실제 판매량이죠. 실제 판매량이 3만 개입니다. 3만 개. 실제 판매량 3만 개. 그래서 60만 원.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원이익이. 자, 여기는 50원 빼기 30원에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 25,000개 해서 공원이익이 5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5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가운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가운데. 자, 이 경우는 복수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중평균, 뭐 공원이익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가중평균 공원, 뭐 예산, 뭐 가중평균 공원이익 이런 걸 구했잖아요. 그런 건 다 복수의 제품이기 때문에 평균 공원이익을 구하고 했던 거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단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원이익 20원, 한 개당 20원의 공원이익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뭐 BACM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단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할 필요 없는데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실제 시장 점유율과 예산상의 시장 점유율은 봐야 됩니다. 자, 실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됐을까? 실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실제 총 몇 개 팔았냐를 봐야 되겠죠. 자, 실제 시장 규모는 40만 개였는데, 자, 이 회사에서 실제 총 판매한 수량은 3만 개였습니다. 실제 판매 수량은 3만 개였죠. 3만 개.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건 25,000개였는데, 그래서 처음 실제 시장 점유율은 7.5%, 0.075, 7.5%가 나왔습니다. 예산 시장 점유율은
예산상의 시장 규모 분의 예산상의 총 판매 수량이었어요. 처음에 예산 시장 규모는 몇 개였냐면 25만 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 계획을 했던 목표 판매 수량은 2만 5천 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였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시장 점유율은 10%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보면 결국은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자, 시장 규모 자체는 원래 처음에 25만 개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장 규모가 40만 개 규모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유리한 차이가 났겠죠. 시장 규모 차이에서는. 근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시장 점유율은 10%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7.5%로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었어. 여기서는 당연히 불리한 차이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중간에 50원 빼기 30원, 그러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이 20원이죠. 그 다음에 실제 시장 규모가 40만 개 규모인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10% 시장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몇 개 팔았을까? 40만 개 시장 규모의 시장 점유율 10%였으면 당연히 4만 개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원이익이 얼마나 났을 거예요? 80만 원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어때요? 10%에서 7.5%로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드는 바람에 여기 10%에서 7.5%로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드는 바람에 4만 개 팔 수 있었는데 3만 개밖에 못 판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공원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차이는 20만 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차이는 자, 처음에 생각했던 시장 규모는 25만 개 수준이었다고. 그죠? 근데 거기서 시장 규모 자체가 40만 개 수준으로 실제로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 규모 차이는 당연히 시장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공원이익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30만 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합산하면 결국 이게 바로 뭡니까? 매출 조업도 차이. 여기는 단일한 제품이니까 이게 곧 매출 수량 차이. 그래서 이 매출 수량 차이가 얼마에 발생했다? 10만 원의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상 이익중심점에 대한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